그러면 여러분 얼음과 소금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차가워져요. 맞아요. 더 차가워져요. 더 차가워진다는 걸 아는 친구가 있네요. 자, 얼음과 소금이 만나서 얼음 과자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 있죠? 준비물에서 어머니한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음을 가지고 있죠? 자, 큰 그릇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 얼음을 한번 보세요. 얼음을 큰 그릇에 넣어주세요. 얼음을 큰 그릇에 넣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소금을 한 숟갈 넣어보세요. 소금을 얼마나 큰 그릇이요? 얼마나 큰 그릇? 그러면 소금을 선생님이 준 소금을 반을 넣어주세요. 근데 얼음은 몇 개 넣어요? 얼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 비닐팩 재료 넣은 비닐팩 큰 거 있죠? 큰 비닐팩에 얼음을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작은 비닐팩에 얼음을 다 넣어도 돼요. 자, 얼음을 얼음이 이거 그곳에 소금을 넣었더니 얼음이 붙었어요. 자, 붙은데 그냥 붙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딱 넣으면 얼음이 살짝 친구들 처음 보면은 얼음하고 소금이 딱 붙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 소금이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얼음하고 소금 넣은 것 갖다가 살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소금이 얼음 사이에 잘 들어가게끔 잘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그냥 소금 싹 다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녹을 거예요. 아, 네. 지금 소금으로 얼음을 덮었어요. 소금으로 얼음을 둘러쌌죠. 그러면 잘 보면 소금이 어떻게 될까? 소금이 녹아요. 소금이 녹고 있는 게 보입니까? 네. 소금이 녹고 그 다음에 얼음은 또 어떻게 될까? 굳어요. 얼음도 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얼음이 녹았는데요? 물이 됐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물도 되고 자 이제 거기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넣어주세요. 온도계. 온도계를 넣어요? 온도계를 소금과 얼음을 다 섞은 곳에다가 그 사이에다 얼음을 꽂아 넣어보세요. 그냥 그거 0 밑에 10으로 갔는데요? 0 밑에 있는? 자, 온도계를 일단 갖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0이에요. 0 밑에 있는 10은? 그 사이, 맞아요. 0 있지. 0에서 아, 여기 있는 거는 영상 플러스예요. 0보다 밑에 있으면 영하라고 해요. 선생님. 바로 온도가 금방 내려가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온도가 처음에 높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맞아요. 넣자마자 온도가 아주 급하게 신나게 잘 내려갈 거예요.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빨리 내려가는 빨리 친구도 있고 급하게 잘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음과 소금 사이를 비집고 카프리선 있죠? 자, 카프리선을 얼음과 소금 사이 카프리선을 넣어주세요. 네. 비닐봉지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카프리선 있죠? 네. 선생님이 준 카프리선을 얼음과 소금 사이에 그냥 넣어주세요. 카프리선. 자, 소금과 얼음이 아마 모두 지금 서서히 녹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얼음과 소금이 만나서 온도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계속 한번 봐주세요. 자, 어디까지 내려갈까? 화면에 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한번 다시 해봤거든요.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전에
어제 선생님이 집에서 했는데 비닐팩 바깥쪽에 보세요. 얼음이 꽁꽁 성에가 끼었어요. 이런 거는 바로 주변에 공기 중에서 있는 수증기가 차온 온도 때문에 다시 얼음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자,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질의 세 선생님, 가지 상. 네, 아니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들어본 친구 얘기해 주세요. 도하나,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얘기해 줄래요? 액체, 고체 네. 액체, 기체, 고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가 액체라는 거 알죠? 자, 물은 상태가 액체입니다. 액체들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잘 바뀌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모양이 잘 바뀔 수가 있고 부피가 일정하지 않죠.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 부피는 일정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여러 가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물이 얼어서 꽁꽁된 게 바로 고체죠. 얼음. 얼음은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데 흐르는 성질은 없죠. 녹아서 물이 되어야지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담는 그릇이 달라도 모양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가 일정하게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는 액체보다 부피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겨울 되면 장독대에 물을 채워놓으면 아니면 유리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냉동실 넣으면 유리 그릇이 깨져요. 자, 그리고 물을 끓이면 팔팔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그 수증기가 된 상태를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 기체 같은 경우는 물을 끓였을 때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아주 멀리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액체인 물일 때보다 물을 끓여서 기체가 되면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되면 부피가 얼만큼 되느냐면 한 100배 정도, 1000배 정도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끓였어요. 컵 물량만큼 끓이면 방 안 가득 기체가 돼요. 기체는 아주 희한한 게 입자 사이 간격이 아주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으면 기체 부피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도 달라지고 그런데 무게는 변하지 않죠. 무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활동지 꺼내주세요. 활동지에 몇 쪽 펴요? 자, 뒤에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집니다고 있지. 자, 거기에서 한번 볼게요.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고 물질은 여러 가지 상태의 변화를 합니다. 상태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도 상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압력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센 힘으로 누르는 힘이 압력이에요. 누르는 힘이 압력이기 때문에 아주 센 힘으로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도 상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압력이 크면 입자와 입자, 분자와 분자 사이 간격이 가까워지면 이 입자들이 붙어버려요. 입자들이 아주 간격이 좁으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액체, 기체, 고체 아주 딱딱하고 모양이 바뀌지 않고 담는 그릇에 바뀌어도 모양은 안 바뀌고
딱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부피는 바뀌지 않지만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물 같은 상태를 액체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아주 커져서 부피가 1000배가 돼요. 1000배 정도가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기체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태 변화는 에너지를 열을 주거나 열을 뺐으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온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뺐고 하는데 상태 변화에는 이름들이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은 우리가 기화라고 합니다. 기체로 된다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수증기에서 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액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물에서 얼음처럼 되는 거, 온도를 내립니다. 에너지가 뺏기면서 상태가 바뀌는 걸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걸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는 녹는 겁니다. 녹는 거기 때문에 그 녹는 거는 융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본 적 있습니까? 네, 엄청 긴 거 드라이아이스 집에 본 적 있어요. 있죠? 네. 집에 3개나 있어요. 네, 드라이아이스 봤죠? 드라이아이스를 드라이아이스 본 보면은 적은 없는데 책에서 읽은 적은 있어요. 네, 드라이아이스가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베스킨라빈스 가면 얼음 아이스크림 사오죠. 네. 베스킨라빈스에서 사오는 얼음 보면 얼음이 거기에서 나온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거 본 적 아마 있을지 몰라. 인터넷에 올 때 드라이스 주는데. 아, 인터넷에 봤어요. 네, 그 인터넷에 드라이아이스는 우리가 아는 얼음이 아니에요. 그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이다 먹죠. 사이다 흔들면 나오는 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다를 먹었을 때 꾹 하면서 나오는데 붓는 그때 나오는 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 이산화탄소들을 모아서 온도가 마이너스 70도보다 더 낮게 마이너스 73도 정도 아니면 아주 높은 압력으로 확 눌러줘요. 그러면 얘가 바로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돼버려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걸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기체에서 고체로도 되고 고체에서 기체로도 바로 돼요. 드라이아이스를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사온 드라이아이스를 물컵에 바로 넣으세요. 물에 바로 넣으면 아주 많은 기체가 한꺼번에 부글부글 하고 나올 거예요. 그게 해본 적 바로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선생님. 승화예요. 승화. 자, 우리 물질의 상태와 특징들이 있는데 자 한번 연필이 들었죠? 연필이 들었으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왼쪽에 있는 육각형 모양들이 쫙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상태일까요? 움직임이 없어요. 네요. 맞아요. 이거는 고체 상태예요. 자, 이 친구에다가 고체 적어주세요. 자, 이 친구 상태는 고체 상태예요. 자, 선생님 PPT 화면 안 보이는데요? PPT 하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다른 친구도 안 보여요. 전 보임. 뭐예요? 안 보입니까? 저도 보여요. 자, 소우야 아직 안 보이니? 네,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여, 서우야? 네, 안 보여요. 다른 친구들은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혹시 안 보이는 친구 있으면 음소거에서 선생님한테 안 보여요 얘기해 주세요. 서우야, 서우만 안 보이나? 서우야 아직 안 보이니? 갤럭시 S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어떡하지? 서우만 안 보이는갑다, 그치? 자, 선생님이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서우야. 자, 네. 활동지에 맨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고체죠. 자, 적어주세요. 선생님, 고체. 공유하면은 비디오로 전원 눌렀다는 기저 보이는데요. 그래, 잘했어.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고체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물 입자들이 물방울이 아니고 이거는 물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기체. 기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물 분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어요. 잘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 상태는 바로 액체. 자, 그 다음에 물컵에 있는 거는 액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얼음은 고체. 그 다음에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퐁퐁퐁 입구로 나오는 이거는 바로 기체죠. 적어주세요. 기체. 기체. 얘는 기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요. 이거는 꼼짝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살짝만 움직일 수 있어요. 고체 입자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가깝고 많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살짝 움직이는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는 고체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아주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바로 액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모두가 다 흩어져요. 집으로 각자 다 가면 다 물분자 입자들이 모두 각자 다 많이 흩어지는 거. 이거는 바로 기체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체, 기체, 고체 상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에서 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세요. 자, 오늘 상태 변화 특징들에 대해서 자, 빙판길에서 우리가 제설제를 뿌리는 거는 오늘 한 거와 같이 상태가 바뀌면서 열을 뺏어가요. 자, 기체에서 고체로 되든지 기체에서 액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이런 상태 변화에서는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열의 출입이 있을 때를 우리는 열의 출입이 있으면서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는 거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이 상태 변화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는 둘 다 똑같이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액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딱딱하게 되는 응고,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융해, 이러한 상태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겨울철 되면 우리가 길 얼지 말라고 뿌리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도로변에 보면 저기 강원도나 서울 같은 데 가면 산길 같은 데 옆에 제설제라고 쌓아놓은 게 있어요. 제설제라고 쌓아놓은 게 옛날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게 쌓아놨는데 그런 곳에 위에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제설제가 다 사라져서
창고가 있는 곳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넣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흙을 뿌리기도 해요. 흙을 뿌려놓으면 얼었을 때 흙이 있다 온다 하더라도 흙을 뿌리면 흙이 마찰력을 세게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한제, 제설제로 쓰이는 것은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